별명도 하나 있어요. 보방이라고. 보박사라고. 쏙쏙 이해가 쏙쏙.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케겔 운동을 도와주는 기구거든요. 오르가즘을 훨씬 더 잘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네. 성병 예방에 있어서는 콘돔 외에는 사실은 없으니까 그냥 뭐 성관계 하다가 그냥 찢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모 하다가 뭐 그건 매번 해야 돼? 다음에 하면 돼.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성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성병 검사 이제 결과를 받고 균 이름들이 많은데 뭐 철수 영희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저 클라 뭐 나왔는데 플라즈마 뭐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오늘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균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클라미디아는 일단 산부인과에서 왜 강조를 하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치료하면 괜찮지만 뭐 방치하고 그러면 불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병들보다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따로 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클라미디아가 있어도 대부분은 무증상이에요. 뭐 남자는 뭐 50%, 뭐 여자는 70에서 80% 정도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뭐 분비물이 노래요. 분비물에 뭐 피가 섞여서 나와요. 아니면 뭐 성관계 할 때 아파요. 뭐 성관계 할 때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질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소변 볼 때 아파요. 소변 볼 때 따가워요. 소변 볼 때 뭐 거품이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증상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도에서 뭐 고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소변 볼 때 아파요. 뭐 그런 증상들로 해서 오시죠. 클라미디아는 질이랑 뭐 성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이나 그런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눈 그런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인후통이 있어서 뭐 내과나 그런 데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분비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걸로 오시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서 오시거나 그렇게 하게 돼요. 질염인데 왜 배가 아프냐? 클라미디아는 이제 뭘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에 나팔꽃이 있었거든요. 나팔꽃이 있으면 그게 담쟁이 덩굴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 클라미디아 성질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질에만 있지 않고 이게 자궁으로 타고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얘가 머무르는 곳이 이제 나팔관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난관에 머물러서 그쪽에 염증을 계속 일으키면 그게 막히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임을 유발하기도 하고 골반염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산부인과에서 뭐 상행성 감염,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행성 감염을 일으켜서 뭐 골반염이라든지 뭐 불임이라든지 난임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골반염이 생기면 성관계 할 때 막 배가 상당히 많이 아프고 그런 증상이 생겨요. 성관계 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 세게 해서 아픈 거랑 다르게 기분 나쁜 복통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요. 뭐 생리통이 아닌데 생리때가 아닌데 계속해서 배가 아프거나 이게 뭐 완전히 막 굳어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뭐 생리때나 배란 때나 상관없이 무조건 아프거나 이게 건드리기만 해도 되게 배가 아픈 그런 증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뭐 수술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골반염으로. 그러면 어쨌든 나팔관 주변에 그 다음에는 배 안으로 다 통해 있어요. 배 속에는. 그러면 이 고름이 뭐 이 횡격막 밑에까지 뭐 간 주변까지 해서 이제 농양, 그러니까 고름 덩어리를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어쨌든 초기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소변 검사라든지 아니면 정액 검사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성병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후통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는 뭐 이비인후과나 내과 같은 데서 이제 인후통, 그래서 그쪽에 해서 뭐 균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생각보다 쉬워요. 치료는 어쨌든 간에 항생제를 복용하시면 돼요. 성병이 나왔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어떡해요? 균이야, 치료하면 돼,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항생제로 그냥 균은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클라미디아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약 복용하시면 뭐 치료 완치율은 한 90%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치료하면 안 되고 성 파트너랑 같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저 상대방이 치료를 안 받았으면 다음에 성관계 할 때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병에서 이제 뭐 핑퐁 감염이라는 이렇게 탁구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데, 이제 여자는 약을 먹었어. 치료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자친구는 치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치료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이제 사정할 때 균이 다 갔죠. 다시. 반대로 남자친구는 다 치료가 됐는데 뭐 남자가 먼저 뭐 비뇨기 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여자친구 몰래 치료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는데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본인 주사 맞고 약 먹고 일주일 동안 몰래 잘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성관계 하는데 다시 이제 여자친구한테 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이제 성관계를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굳이 못 참겠다 그러면 콘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콘돔은 진짜 성병이나 뭐 산부인과에서 얘기할 때 PM에서도 그렇고 뭐 성병에서도 그렇고 계속 콘돔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병 예방에 있어서는 뭐 콘돔만한 게, 콘돔 외에는 사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피임 방법은 피임은 되지만 성병이 예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콘돔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클라미디아가 있다는 거는 다른 성병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뭐 인질, 뭐 헤르페스, 그러니까 다른 뭐 균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클라미디아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나왔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저 남자친구 클라미디아 나왔으니까 저 클라미디아 약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검사해서 이게 나왔으면 저도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균들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하시고 동반되어 있는 다른 균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다른 균들은 안 그러는데 클라미디아나 이제 몇몇 균들은 약 먹고 한 4주 정도 있다가 꼭 다시 검사를 해요. 검사해서 만약에나 치료가 안 됐으면 다시 또 약을 먹고, 치료가 안 됐으면 다시 또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대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처방해드리면서 재검사하는 날짜를 아예 예약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날짜에 어쨌든 오시든 안 오시든 이제 문자가 가면 내가 지금 재검사를 해야 되는 날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쏙쏙 이해가 쏙쏙.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12월 달에 클라미디아에 걸렸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음성이 됐다. 그래서 다 깨끗하게 돼서 이제 별 상관없이 지냈는데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또 클라미디아가 나왔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다시 뭐 재발된 건가요? 이게 균이 내 몸에 어디 숨어 있다가 다시 재발된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균은 그러진 않아요. 이 클라미디아 균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르페스는 어디 숨어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건데 클라미디아는 재발하는 게 아니라 재감염이 되는 거죠. 남자친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친구가 또 다른 데서 또 올라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내 몸에 있다가 다시 이게 뭐 스물스물 다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밖에서 다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또 이전처럼 뭐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성병 중에서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클라미디아에 걸리면 불임이 될까봐 많이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클라미디아나 뭐 다른 성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